어제 제가 2004년 7월 22일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이제 상원의 북한 인권법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북한 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상원 미국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의원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 당시 총선 직후고요. 2004년. 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한 직후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탄돌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좀 까미 안 되다가 얼떨결에 총선 배지를 달한 의원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칠 때입니다. 자, 이런 점에 미 대사관에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가 내정 간섭이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을 제가 좀 읽어 드릴 거니까요. 이번 총선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전달한 분은요, 이 정봉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외에 포함 당시 소장파 25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당시에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도 있었네요. 작은 민주당이었죠. 자, 한번 봅시다. 구놈의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백열, 오영식, 우원식, 유성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 그리고 이까지는 열린우리당이고요.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7월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서 상원 통과에 신중해 달라는 우려의 편지를 미 대사관에 전달했는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전달한 서한은 미국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에게 보내질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한반도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이름이 HR 4011인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가 북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자 한다는 점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고 싶지만, 북한 정부가 법안 중 특히 202조 항이 내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안보의 문제나 조치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려하고,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그런 어떤 우려할 조항들은 뭔가 하면, 다른 동북아 국가 간의 협상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주요 요소로 작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한에 대한 지원 조건에서 지원에 대한 감독, 정치적인 보상이나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원조의 출처를 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6가지 분야, 종교의 자유 같은 어떤 자유들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이 인권과 관련되는 6가지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당시 이제 상원까지 거쳐서 통과됐죠. 미국은 한국의 국회의원 25명의 주장을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25명의 명단을 기억하고요,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다면 이 25명 중에 현역으로 계신 분들은 국민 앞에 그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철 씨라고요. 서프라이즈 대표도 지냈고 한때 야권이 집권할 때 관직에도 있었죠. 이분이 지난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민간조사위원, 그러니까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 야당 추천으로 민간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발표가 다 북한의 의뢰 공격이었다라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신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인인 서프라이즈에 지속적으로 천안함 침몰이 1차 원인은 자초이고 선박이나 미군 군함과의 충돌이 2차 원인이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5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제 판결이 났는데 이분한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을 하면서 들어간 인력과 비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심 판결까지 5년 5개월이 걸렸고요.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57명,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비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도 5,000쪽, 5,000페이지. 돈 엄청 들었게 했습니다, 인력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이분이요, 암 치료를 받는다고 상당 기간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50회가 넘는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6명, 검사는 5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날 신씨가 주장한 정부가 천안함 선체의 조기 인양이나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자초에 의한 천안함 바닥에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 즉 바위에 수중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거 배가 침몰하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암초에 걸릴 때 이렇게 줄이가 있은 것을 정부가 지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한준호 준이 그 UDT 출신으로 이 천안함 인양 작업을 돕다가 사망했죠. 이 준이는 비밀 임무 수행 중에 사망했다. 누군가 부식 이후 의뢰 추진체 1번을 기재했다. 북한의 의뢰라는 것은 북한이 1번이라고 적어놓은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는 적어놓았다. 북한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오른쪽 스크류 힘 현상을 보면 자초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뒤에 이 세 가지는 허위사실이나 공공성 및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 무죄를 냈습니다. 앞에 정부가 천안함을 조기 인양을 하지 않고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그 다음에 밑바닥에 배바닥에 스크래치 흔적을 지었다, 이 두 부분은 허위사실로 해군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 해서 유죄를 한 겁니다. 참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떠들었는데 기껏해야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아도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이분은요, 선고 직후에 재판부가 현재 진실을 규명할 거라 생각이 안 들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공방을 이어가겠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참 편하게들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이요, 정말 양심이 계신 분이면 유족이나 당시에 그 희생 장병한테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분의 주장에 따라서 춤을 췄던 정치인들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끝나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풍토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요, 외교 안보 라인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대통령 부담을 들어드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주장이나 입장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말하는 부담도 좀 들어줘야지.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어제 보십시오, 오자회담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자회담 구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받아가 청와대 밑에 있는 사람이 육자회담 틀 안에서 5나라가 먼저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의 뜻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기 전에 열병식에 간다면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답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위해서 정말 잘하는 결단이다.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이러더니만 지금 뭡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어제 며칠 전이죠. 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국방부 장관실을 방문했을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가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 이러지만은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안 됐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바뀐 거죠. 어제 MBC의 뉴스에 한민구 장관이 출연을 해서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는 또 오늘 사드 배치와 관련 결정된 것은 없다. 국방장관의 입장은 군사적 관점에서 국방부로서 견해를 밝힌 거다. 아니 한국은요 최고 책임자들이 말을 한번 하고 나면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계속 그게 아니고 이런 뉘앙스다라고 마사지를 합니까? 밑에가 실권자고 위에 분들이 껍데기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을 하지 말든지요. 말을 해서 질렀으면 전부 그쪽으로 한 줄로 쫙 써야지 힘이 생기지요. 위에서 지르고 밑에는 아니다 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1월 13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드 배치할 수도 있다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사드 배치에 필요도 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그대로 쭉 밑에서 힘을 실어 가면 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요 정말 지저분합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요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정보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한국의 한마디로 관료들요 정말 정신 좀 차려서 자꾸 말을 요리조리 갖다 붙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한국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동입니다.